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 주 2주차의 경기들을 모두 한번 리뷰를 해보려 하는데 아무래도 좀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고 스피드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해를 부탁드리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차저스 대 칩스의 경기였죠. 두 팀 다 엄청난 공격력을 지닌 팀이라 엄청난 고득점이 예상되는 공중전이 예상되는 경기에서 차저스의 공격진이 초중반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점수도 17대 7까지 앞서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후 기회들을 좀 완벽히 살리지 못하면서 특히나 수비 부분에서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면서 결국 패트릭 마홈즈의 칩스에게 수비 측의 슈퍼플레인 99야드 인터셉션 터치다운으로 27대 24로 역전을 당하면서 게임을 졌습니다. 마홈즈의 경기력이 마홈즈급이다 혹은 1주차의 마홈즈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고 차저스의 수비도 사실 여러 개의 인터셉션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비의 실수나 반칙 여러 가지 이슈로 사실 마홈즈랑 칩스의 다소 압도적이지 못한 공격에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기회들을 완벽히 살려내지 못 차저스였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결국 마홈즈에게 시간을 주게 되었고 마홈즈가 정신을 차리고 게임을 따라가는 동시에 칩스 쪽에서의 슈퍼플레이, 수비 쪽에서의 빅플레이로 차저스를 완전히 끝내버렸는데요. 사실 차저스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특히나 팀의 거의 미래이자 리그의 미래라고도 불리우는 저스틴 허버츠가 가슴 부상을 당하면서 게임을 마쳤다는 게 좀 차저스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돌핀스 레이븐스 게임을 봅시다. 작년에 사실 데 라마 잭슨의 상대법의 청사진을 그러니까 올블리츠 전술인데 이 리시버들과 1대1을 냅두고 정말 극단적이게 공격적인 수비 전술을 펼치면서 라마 잭슨에게 패스할 시간과 러닝할 공간을 모두 뺏는 아주 극단적인 이 전술로 볼티모어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돌핀스였는데 이 라마 잭슨을 위시로 한 공격진은 오히려 이러한 작년의 청사진에 대해 굉장히 좋은 해답을 내놨어요. 라마 잭슨은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펼쳤을 정도인데요. 75야드 터치다운, 75야드 패스 등등 그야말로 대기록을 써나가면서 그대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하나 싶었는데 레이븐스의 수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쿼터에 폭탄 실점을 하면서 오히려 투어 탕가볼러라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쿼터백이 인생 경기를 펼치게 되었는데요. 제일렌 와들과 타이릭 힐로 대표되는 리그의 최고의 스피드 스타들은 게임 후반으로 갈수록 좀 그 빛을 냈고 수비들이 지치는 대신 이들은 여전히 쌩쌩하더라고요. 마이애미 돌핀스의 감독인 매드 마이크, 그러니까 이 공격적 전술을 잘 짠다고 미친 과학자 마이크라는 별명을 가진 마이크도 이 둘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을 굉장히 잘 짰습니다. 투아 탕거볼러의 커리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가 프랜차이즈 쿼터백급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오늘이 그 모든 서막이 될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츠 대 브라운스입니다. 경기가 2분도 안 남은 시점까지 30대 17로 앞서던 브라운즈는 제츠의 쾌속 공격에 1터치다운을 허용했고 그 이후에 온사이드킥 회수 실패로 다시 한번 1터치다운을 내주면서 그대로 게임이 31대 30으로 패배로 끝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게임 말미의 결과인데요. 확실히 미식축구는 정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왜 슈퍼볼급 재능을 가졌다는 말에 비해 좋은 성적을 못 보여준지 보여준 경기도 했어요. 왜냐면 강팀은 약팀을 좀 학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좀 방심을 했어요. 닉 첩이 러닝 터치다운을 갖고 들어갔으면 안 됐고 오히려 그냥 거기서 다운을 당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을 건데 제치를 좀 어느 정도 얕봤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브라운스의 2선 수비진은 저번 경기부터 굉장히 많은 빅플레이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감독과 코치진의 빠른 조정이 필요하고 팬들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 걱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치 입장에서는 쿼터백인 조 플래코가 간만에 폼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요. 플레이오프의 성적 그리고 스탯만 놓고 보면 진짜 역대 최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가 아주 전성기가 지난 시점에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올해 10번 픽으로 뽑은 17번 와이드 리시버 게럿 윌슨이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현 NFL의
리시버의 제 생각에 굉장히 트렌디한 것 중에 하나가 슬롯 리시버, 그러니까 안쪽에서 뛰는 리시버가 바깥쪽에서도 서고 뭐 이러한 다재다능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싹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싶고, 뭐 현지 언론들은 그를 뭐 이미 차세대의 저스틴 제퍼슨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더라고요.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 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였습니다. 일단 가장 유념해야 될 거는 몇 년 전에 강한 수비의 아이덴티티 있던 커맨더스는 완벽히 사라진 것 같아요. 6번의 빅플레이가 있었는데 모두 수비들이 제 역할을 했으면 사실 막을만 했다고 봅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라이언스는 250야드, 커맨더는 56야드로 사실 라이언스가 완벽히 압도한 경기였어요. 라이언스기에는 사실 이렇게 벌려놓은 이 승기를 놓치지 않았고, 상대 수비에서 좀 아까도 말했듯 여러 번의 실수가 나왔는데 이 실수를 놓치지 않는 게 또 강팀으로 올라가는 기본이잖아요. 라이언스의 감독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수들과 소통 분야, 동기부여 분야에 있어서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찬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라이언스가 조금 다음 시즌에 일을 치르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폼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무시하던 라이언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콜츠 대 제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팀들이고 플레이오프권의 팀들이 아니라 사실 뭐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한데, 이 팀들 간의 전적도 거의 뭐 인간상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디비전 라이벌로서 1년에 2번 만났는데 콜츠는 제규어스의 홈에서 8연패 중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2014년일 정도로 굉장히 이 콜츠가 제규어스의 홈에 가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요. 이 요약을 해보면 패스러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37번의 콜츠 패스러시 중 잭슨빌 제규어스의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가 트레버스 근처의 수비가 숨을 쉰 게 단 4번 뿐이었을 정도로 뭐 색은 아예 없었고요. 로렌스를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냅뒀어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트레버 로렌스는 자신이 왜 역대 1번 픽 중에서도 역대 1번 픽의 재능에 꼽혔는지 보여주는 경기였고, 콜츠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라인도 붕괴되고 도일도 없고 리시버에 펜빈도 없고 조나단 테일러는 뭐 9번밖에 공을 안 만지고 뭐 여러모로 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한때 콜츠의 자랑이었던 오라인은 여러 선수의 운태로 좀 예전 같은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레프트 태클을 맷 프라이어랑 버나드 레이만의 로테이션을 선언했는데요. 콜츠의 수뇌부가 개인적으로는 좀 정신 나간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입지를 공고히 해야 될 포지션에서 사실 함부로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만큼 오히려 경기 감각을 떨어뜨리는 결정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마이클 핍맨 주니어라는 사실 저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 리시버의 부재로 맷 라이언 쿼터백이 다른 리시버랑 어떤 루프어, 그러니까 어떠한 호흡과 조화도 보여주지 못한 채 완전 이번 경기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준수한 런블로킹 타이탄이자 한 번씩 깜짝 리시빙도 성공해주던 잭 도일의 은퇴는 안 그래도 좀 변화가 많은 콜츠에게 더 큰 아픔을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타이탄드야말로 이 전술적 폭을 넓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조나단 테일러는 사실 콜츠의 부동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러닝백 조나단 에이스 저번 시즌 최고의 러닝백이었는데, 이 러닝백에 단 9번만 공을 내주는 것도 아무리 팀이 뒤처지고 있었다 한들 좋은 판단이었나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다음은 버커니어스 대 세인츠 게임 한번 보시죠. 두 팀 간 오랜 라이벌리가 있는 게임인데 사실 뭐 같은 디비전에 속했고 워낙 서로 이 역사 길고, 세인츠가 사실 정규 시즌 내내 버커니어스를 항상 압도했어요. 톰 브레이디가 온 뒤에도 세인츠가 언제나 버커니어스를 정규 시즌에서 압도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버커니어스가 간만에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대하고 걱정하고 뭐 무서워하던 앙심을 품은 고트 톰 브레이디,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막 이러한 거에 대한 고민과 뭐 그거에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맞게 되긴 했지만 뭐 사실 톰 브레이디가 잘했다기에는 엄청난 수비전이었고, 버커니어스의 수비가 자신들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커니어스의 수비는 시즌 전 인터뷰에서조차 자신들의 수비가 슈퍼볼을 우승할 때보다 더 강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셉션만 3개, 펌블만 3개 만드는 엄청난 모습으로 버커니어스의 수비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쿼터백 제이미스 윈스턴이 잘할 수도 있을 거지만
분명 자기들에게 공을 넘겨주는 순간이 올 거고 그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게 담담하게 대답을 했는데, 이러한 뭐랄까 상대의 쿼터백의 불안 요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플레이에 뭐 망설임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모로 수비 쪽에서 참 인상적인 순간들이 많았고, 세인츠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쿼터백에 있어서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겼고, 의외로 세인츠의 수비와 버커니어스의 공격 부분에서는 라티모어랑 이 마이클 반스의 싸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다음은 팬서스 대 자이언츠입니다. 엄청난 진흙탕 싸움이었는데 두 팀 다 사실 공격 쪽에서 문제가 많은 팀들이었는데 팬서스 쪽이 좀 더 문제가 많았어요. 뭐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자이언츠 입장에서 승리는 승리죠. 정경기에서 에이스이자 팀의 에이스가 되어줘야 할 러닝백 세이컨 버클리가 좀 팬서스 선수 수비들의 집중 마크 속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그가 막히면서 팀의 공격 전체가 약간 노다에 빠진 게 좀 아쉽고, 데니얼 존스가 생각만큼 못해주는 게 좀 아쉬울 수 있긴 한데, 아까도 말했듯 승리는 승리일 뿐입니다. 사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팬서스의 감독 맨룰에 대한 고민일 건데요. 이제 보통 NFL에 등단하는 감독들은 대학판에서 좀 어느 정도 자신을 증명한 감독들이거든요. 몇 년 전에 올해 NFL에 갈 깜짝 리스트로 이제 프리시즌부터 보통 도는데, 이 리스트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던 이 감독이 바로 맨룰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리빌딩의 황제다 뭐 이러한 타이틀과 함께 나타났는데, 이러한 깜짝 등장이 뭐랄까 혜성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거품이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팬서스 팬들의 입장에서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틸러스 대 페이트리어츠의 게임입니다. 한때 리그를 호령한 전통의 강호들, 하지만 지금은 로스터가 그렇게 딱히 강하다고 할 수 없는 두 팀 간의 대결인데요. 슈퍼스타가 부족한 팀들은 사실 언제나 좀 강한 조직력과 수비로 승리를 하는데, 이 경기의 두 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이트리어츠가 17대 14로 스틸러스의 4쿼터 추격을 뿌리치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스틸러스는 페이트리어츠의 젊은 쿼터백 맥 존스를 시험이라도 하듯 페이트리어츠의 리시버들과 자신들의 이선 수비를 계속 1대1을 붙이고 런닝을 막는 데 치중을 했어요. 하지만 페이트리어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닝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 대부분의 런닝에서 좋은 성과가 패스에서의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기 또한 그랬습니다. 반면 스틸러스는 수비는 여전히 끈덕지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공격 측에서 이게 해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틸러스의 사실 맥캐나다 공격 코치는 아직까지 단 하나의 플레이, 그러니까 젯 스윕이라고 하죠. 리시버가 반대편에서 스냅 전에 돌아 움직이면서 반대쪽으로 달려나가는 전술, 이거 하나 딱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 모든 전술을 지금 대단히 실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전술을 기본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 예를 들면 이 움직임을 막기 위해 수비가 밖으로 빠지는 걸 이용해서 중앙 러쉬를 더 효과적으로 한다든지, 엣지 러셔가 이를 의식해서 이 돌아나가는 선수를 의식해서 살짝 얼타는 걸 이용해서 쿼터백 분레그, 그러니까 러닝인 척 돌아나가는 패스 전술을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맥캐나다라는 공격 코치 자체가 조금 성장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거 근데 베어스 팬 입장에서는 트루비치가 그냥 그 정도의 쿼터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수비진을 더욱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고, 페이트리어츠의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막 그렇게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만 워낙 또 이 시즌 초에 페이트리어츠는 좀 다소 약하지 않나라는 말이 항상 돌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확실히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이 느껴질 정도로 두 팀 간의 참 수비 조직력이 대단하다라고 느낀 경기였어요. 다음은 펠컨스 대 램스입니다. 전년도 슈퍼볼 우승팀인 램스가 당연히 압도할 거라고 예상과는 달리 경기는 31대 27로 아슬아슬하게 램스가 승리했어요. 물론 이 NFL은 서로 공수가 교대로 진행이 되고 한 공격에서 낼 수 있는 점수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막상 그렇게 막 3공격권 이상의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경기가 나오진 않긴 한데, 그럼에도 펠컨스의 분전은 좀 기억에 남습니다. 3쿼터까지 28대 3으로 펠컨스를 압도한 램즈는 이후 차츰차츰 따라잡더니 펠컨스의 스페셜팀에서의 슈퍼플레이, 그리고 이어지는 램즈의 턴오버로 순식간에 게임을 31대 25까지 따라갔는데요. 하지만 경기 마지막 순간 램즈의 슈퍼스타죠. 제일런 램즈의 슈퍼플레이로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램즈의 입장에서는 스태포드가 쿠퍼컵 이외의 다른 리시버들한테도 조금씩 패스를 뿌려가며 밸런스를 찾은 것과, 여전히 NFL의 수비진은 쿠퍼컵이라는
선수가 램즈의 제1 옵션이자 거의 한 6할 이상의 공격을 차지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뉴스일 것 같지만, 동시에 좀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의 건슬링어 기질이라고 하죠.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플레이 스타일이 그게 인터셉션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좀 걱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펠컨스 입장에서는 이런 승리를 사실 이런 기대치 않았던 순간에 승리를 해내가야 선수진도 코치진도 팀도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으면서 이 언더독이라는 승부욕이 발동되고 좋은 시즌을 기대하는 건데 좀 아쉬울 것 같긴 하네요. 다음은 49ers 대 시옥스입니다. 49ers가 자신들의 숙적인 시옥스를 압도했는데요. 시옥스가 49ers 상대로 거의 팀 상성급 전적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리고 저번 경기 브론코스 상대로 또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서 사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도 맞지만, 팀의 주요 스타들을 모두 팔아버리면서 올해 거의 완벽한 리빌딩 모드에 들어간 시오크스가 이 전력차에서 나는 49ers와의 전력차에서 나는 이러한 상황이 그 기존의 과거의 상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모습에서 보여줬던 긍정적인 거를 이겨내기 어려웠어요. 49ers는 사실 수비에 있어서 지금 거의 빌스를 제외하고는 리그 최강의 수비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무적일 거고, 다만 팀의 미래이자 현재를 책임질 거라고 기대를 받아온 쿼터백 트레이 랜스가 또 한 번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지미 가라폴로가 돌아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기량에서는 지미 가라폴로가 트레이 랜스랑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크게 걱정하는 사람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지경인데, 이런 49ers가 다시 한번 지미지 체제에서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고, 시오크스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전력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명감독이라 아직까지 좀 시즌을 접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다음 게임은 벵갈스와 카우보이스의 게임입니다. 전년도 슈퍼볼 진출팀과 주전 쿼터백을 잃은 카우보이스의 경기인데, 당연히 네임 타이틀만 들어보면은 벵갈스가 압도를 할 거라고 보였는데, 카우보이스가 경기 종료 직전 필드골을 성공하면서 20대 17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저번 경기 단 하나의 터치다운도 기록하지 못했던 카우보이스가 터치다운을 무려 2번이나 하고, 수비에서도 마이카 파슨스가 정말 버로우에게 지옥을 선사해주면서 17대 3으로 앞서는 게임이었는데, 버로우가 좀 경기 막판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뒤늦게 쫓아와 봤지만 끝내 역전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한 경기였어요. 벵갈스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팀들이 벵갈스 상대법을 준비해왔는데 이걸 이겨낼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벵갈스가 워낙 롱플레이에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선수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상대의 수비들은 옛날에 이제 저번 시즌에 칩스에게 했던 상대법이죠. 두 명의 수비를 최후방으로 깊게 뒤로 빼가지고 이 빅플레이를 막아내는 전술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공격진에서 굉장히 참을성 있고 정교한 공격 전개를 해야 되는데 조보로와 이 벵갈스의 공격진이 이걸 아직까지는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우보이스의 입장에서는 팀의 후보 쿼터백이 노아 브라운이라는 리시버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수비 쪽에서 11번 마이카 파슨스의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물스러운 모습이에요. 다음은 텍산스 대 브론코스입니다. 브론코스가 16대 9로 이겼던 경기죠. 전체적으로 두 팀 다 공격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브론코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텍산스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프리시즌부터 큰 기대감이 없었을 건데, 브론코스는 사실 올해 프리시즌에 엄청 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기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수비에서는 브래들리 첩과 랜디 그레고의 패스러시는 생각보다 더 강력해서 본 밀러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만, 공격 측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러셀 윌슨이 시애틀에서 자신을 크게 활용하지 않는 게임 운영, 그러니까 러싱 위주의 게임 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이 있어서 브론코스로 떠났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러셀 윌슨이 펼치는 고공 폭격쇼, 엄청난 패싱 어택을 기대했는데 본인도 그랬을 것이고, 이 코틀랜드 서튼, 제리 주디, 팀 패트릭으로 이뤄지는 브론코스의 리시버 삼각편대에서 패트릭이 프리시즌에 부상으로 빠지고 제리 주디마저 이번 경기 중간에 나갔죠. 그래서 러셀 윌슨은 오로지 남은 한 명인 코틀랜드 서튼한테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크게 좋은 모습을 못 보였습니다. 특히나 레드존에서 정말 엄청나게 암울한 성적을 보이면서 좀 경기를 아무리 전개를 잘하면 뭐합니까? 이 축구에서도 유효 슈팅을 아무리 내면 뭐예요? 득점을 해야 게임이 이기는 것처럼 득점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올해 굉장히 어리고 초년차의 감독과 코치진을 새로이 구성한 브론코스는 그 미숙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드존에서의 미숙함도 물론이지만 감독의 가장 기본인 반칙에서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 오브 딜레이, 즉 작전 하달이 제때 안 되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공격을 전개하지 못해서 나오는 반칙이 정말 많았고, 이번 경기에서는 펀트를 받을 선수가 필드에 안 나가서 타임아웃을 했을 정도로 팀 전체의 기강이나 감독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브론코스는 이걸 얼른 고쳐야 할 거예요. 다음은 카디널스 레이더스입니다. 전반전에 20대 0으로 순조롭게 앞서가던 레이더스는 카디널스의 폭풍 추격을 받게 되면서 그야말로 카일러 머리의 진가를 보여주는 게임이었는데, 20대 0으로 뒤처진 경기에서 게임을 따라잡고 연장전 역전까지 이뤄낸 카일러 머리였습니다. 역시나 카일러 머리는 팔과 다리로 상대를 모두 제압할 수 있다. 시즌 초반에 카일러 머리는 막을 수 없다라는 평가가 절로 나오는 경기로, 특히나 2포인트 컨버전 당시에 백필드에서 무려 85야드나 돌아다녔을 정도로 정말 이 덩어리들이 얘를 아예 잡질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민첩함을 보여주면서 그 와중에 필드를 계속 주시해서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누차 보여줬습니다. 카일러 머리가 잘하는 거는 어쩌면 이런 식의 백야드 풋볼이라고 하는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미식주구나 풋볼이 아닌 마치 동네 뒷공터에서 하는 풋볼, 즉 백야드 풋볼이라고 하죠. 이 모든 작전 구성이 무너지고 각 선수들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에 더 특화되지 않았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카일러 머리가 오프시즌 그의 워크애쉬에 관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레이더스라는 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받던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베어스와 패커스는 이전에 했던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다음은 타이탄스와 빌스를 봅시다. 전년도 AFC를 대표할 두 팀 간의 대결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기대를 하는 경기였는데 사실 굉장히 일방적인 학살의 경기였어요. 버팔로 빌스는 왜 자신들이 프리시즌 파워랭킹 1위인지 여실히 보여주었고, 공격 측에서의 앨런은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 본인이고 왜 본인이 프리시즌 MVP를 받을 1순위에 거론되는지 계속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테판 딕스, 리시버 에이스인 스테판 딕스와의 호흡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수비 또한 엄청 강해요. 여러 스탯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빅플레이를 안 내주기로 유명한 빌스는 기존 자신들의 수비수 에이스였던 트레디비스 화이트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야말로 진짜 바위같이 단단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본 밀러가 추가된 일선 수비진은 타이탄스의 저돌적이고 노골적인 러싱을 막아낼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수비 측면에서 에이스들은 라인베커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맷 밀러는 인터셉션까지 기록하며 수비에서 패스 수비에서나 러싱 수비에서나 모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빌스의 수비가 이 1선, 라인베커, 2선 모두 탑 레벨에서 모두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자, 다음 마지막 경기는 바이킹스 대 이글스였죠. 바이킹스, 이글스 두 팀 역시 모두 올해 돌풍을 일으킬 팀으로 많이 거론되었던 팀들인데, 두 팀 다 저번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더욱더 기대가 되었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바이킹스의 쿼터백 커크 커즌스, 유라이크 형이라고 전 부르는데, 이 커크 커즌스 한 경기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커즌스는 이상하리만큼 커리어 내 먼데이 나잇 풋볼, 그러니까 이 전국 생중계되는 황금 시간대 경기에서 정말 못했는데, 이 몇 해 전인가 레드스킨스 소속일 때 이런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자신을 비난하던 기자에게 You like that! 하고 소리를 쳐서 한글로 의역하면 봤어? 어때? 이렇게 소리를 친 건데, 그 후로 저는 You like that 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 경기 이런 묘한 징크스는 여전했는데요. 지난 경기 패커스를 상대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바이킹스의 공격진은 사라졌었고, 특히나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던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그 특급 리시버를 이글스는 코너백 다리우스 슬레이를 1대1로 붙였는데, 슬레이가 그야말로 제퍼슨을 지워버리면서 바이킹스의 모든 공격이 막혀버렸어요. 이글스는 공격 부문에서는 전년도 러싱 초강팀답게 러싱에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일런 허츠는 사실 쿼터백으로서 위협도가 러싱이 8이고 패싱이 2라면 이 정도로 좀 러싱에 특화된 어느 정도의 듀얼 스렛인데, 이 문제는 패싱 2에 비율해서 엄청난 빅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약간 MVP를 받을 때 라마 잭슨이 살짝 떠오르는, 정말 상대 입장에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허츠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의 러싱이긴 한데, 거의 대학미시 슈커처럼 플레이의 상당수가 RPO, 즉 샷건 포지션에서 삼지선다의 런닝과 패스를 꾸준히 걸면서 런닝을 위주로 뛰어다니는 이글스가 굉장히 위협적이게 느껴졌고, 패싱에서 또 이 새로이 추가된 무기는 AJ 브라운이라는 무기가 생기면서 정말 이 RPO, 런, 그러니까 쿼터백 런,
러닝백 런, 그리고 리시버의 캐치라는 이 3분야에서 정말 위험한 팀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